자, 8월 31일 토요일 수업 시작할게요. 우선 지난주에 숙제부터 좀 체크 좀 할게. 숙제는 우선 83페이지 지난주에 RNA, DNA, RNA에서 핵산 배운 얘기들. 그래서 우리 교재 83페이지가 숙제였었고 83페이지부터가 83페이지는 뭐 풀어서 알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야. 막말로 외워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못 풀 수는 있어. 근데 조금 헷갈리면 막말로 이렇게 앞장 찾아가면서 풀면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이번 챕터는 이게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외워 못 외워 그게 시험을 잘 봐 못 봐를 어떻게 보면 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3페이지 넘어가고, 자 84페이지 85페이지 나 요거 틀렸으나 조금 헷갈린다. 질문 84 85 너 저 영국이 80도 85 숙제했어 안 했어? 봐라. 84 85 숙제 안 했어? 왜 안 해? 숙제 해와야지. 숙제 해와야지.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나 바로바로 넘어. 여기 동영상 보는 이게 레원이가 오늘 좀 늦는다 그래서 레원이도 이 동영상을 아마 1교시 부분을 할 것 같은데 80도 85 뭐 딱히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동영상 보는 윤창이도 뭐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돼. 일단은 여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이야. 대부분의 경우는. 왜? 응용의 폭이 좁아. 넘어갈게. 그래서 84, 85, 86, 87까지. 야, 너무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87페이지 실력어 요 네 문제는 내가 지금 풀어볼게. 87페이지 그냥 다 넘어가면 또 너무 허전하니까 87페이지 페이지 87페이지에 실력어 문제 지금부터 4개 풀어볼게. 자, 1번부터 볼게.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는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은 A, B, C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은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이야. 자, 일단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다 하는 순간 이거는 핵산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그치?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구성원소로 질소를 포함한다. 요거 내가 지난주에 강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는 기억이야. 그 다음에 구성원소로 질소를 포함한다. 자, 요거는 니은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글리코젠은 질소가 없어요. 글리코젠은 저 포도당 계열이라 그랬어.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다가 니은이고 탄소화합물이다가 디귿이야. 우리 몸의 구성성분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무기염료, 칼슘이나 무슨 뭐 비타민, 바이타민 계열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의 구성성분은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위 말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질,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이런 핵산, 이런 다 그냥 탄소화합물이야. 결론 그렇게 됐으니까 자, 기억 A는 핵산은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거 단백질 얘기하는 거지. 단백질 얘기. 그치?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혈압. 폴리펩타이드까지는 한 줄. 요 녀석이 입체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네가 곱창 될래, 간 될래, 허파 될래 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B의 종류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야, 얘들아.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그냥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해.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야. 그게 속편해. 그 다음에 C가 뭐야? 글리코젠이잖아. 이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게 저기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5단원 그 뒷부분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지금 얘들아 학교에서 5단원 배우냐 안 배우냐? 그 저기 뭐냐 5단원 막 감각기관 그거 배우냐 안 배우냐? 배우고 있지. 그래서 눈, 코, 입 이제 시작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넌 아니야? 니네 학교가 다른가? 이미. 같은 학교 아니야? 이미 끝났어? 네. 너는 학교 수업 안 들어서 서현이는 학교 수업 안 들어? 잘 모르겠어? 어? 자 결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림은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아 이 내용이 냉정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야 니네 책 보지 말고 풀어. 그럼 막말로 니네 이거 네 문제 다 틀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풀을 때는 책 안 보고 외워서 풀었다기보다는 헷갈리면 이렇게 분명히 앞장 찾아가면서 풀었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아직은. 그러나 내년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싹 외우고 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좋은 점수. 뭐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이 있지.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2등급 이상은 나와야 좀 하네 정도가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내신 생각하듯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막말로 여기 앉아있는 니들은 중학교 때 솔직히 지금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거의 다 A가 나오고 막말로 대충 공부해도 웬만하면 90점 이상은 나오고 100점 맞으면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100점 못 맞아. 그럼 대부분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리거나 이래서 100점을 못 맞는 거지. 뭐 내용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야. 그만큼 왜 그러냐? 그만큼 외울 게 많고 중학교 때부터 월등히 많고 정말 무식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문제도 일부러 헷갈리게 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일부러 야 이거 겁나 어렵네 이런 문제가 없어. 실제로도 그냥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리고 단순해.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나 다 외웠거든? 야 근데 이거 되게 말이 헷갈리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두 개쯤 나온다고 또. 그러니까 막말로 다 외워도 재수 없으면 틀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물론 웬만하면 암기가 퍼펙트하게 되면 안 틀리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만한 문제가 하나 정도는 고등학교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겪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내용 지금까지 여태 배워서 알겠지만 통합과학이 깊이가 있진 않아. 얕지만 넓어. 그러니까 넓다는 뜻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그러니까 넓다는 뜻은 얇고 넓다는 거는 되게 어렵진 않다는 거야. 반면에 양이 겁나게 많으니 맘먹고 외우려면 외울 거 더럽게 많네. 그런 뜻인 거지. 자 2번 갈게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녹말 RNA 단백질을 구분한 거야. 그래서 뭐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했더니 녹말로 갔어. 그러면 얘 하면 이쪽으로는 저기 뭐냐 RNA랑 단백질이 왔겠지. 그치? 그러면은 간은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지. 왜냐하면 RNA는 여러분들 좀 전에 위에서 했잖아.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근데 탄수화물도 얘를 폭넓게 탄수화물이라고 그런다 했어. 얘들아 탄수화물이라는 게 되게 지난주에 그 얘기 내가 하지 않았었냐?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이 모이면 엿당되고 엿당이 모이면 설탕되고 설탕이 모이면 녹말되고 그 얘기 내가 했었지.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포도당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묶어서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집합이 되게 넓은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의 기본 단위체가 포도당이야. 모든 탄수화물은 공통적으로 쪼개면 포도당으로 끝난다고. 그게 단위체가 가지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자를 얘기할 때 어떤 물질을 얘기할 때 모든 물질은 단위체가 분자 아니냐. 그치? 물론 극단적으로 더 얘기하면 원자고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단위체는 있어.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질문은 그런 질문이 들어가면 안 돼. 응?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질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지. 아까 바로 위에서 1번에서 나왔잖아. 핵산에도 질소가 들어있고 단백질도 질소가 있잖아. 근데 포도당은 질소가 없어. 포도당의 분자식이 C6H12, O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H5로만 줬어. 그래서 니네 단백질에는 질소가 들어간다. 그거는 우리 작년 2학년 때 니네 소화와 배설 그거 할 때도 나오잖아. 그래서 기억에 가의 질문은 질소가 들어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니오 하면 녹말이고 예 하면은 핵산이랑 저기 단백질은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냐 하고 물어봤어. 그럼 예 했으니까 A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B는 RNA. 요거는 끝났지 뭐. 이건 쉽지. 가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지. 자, 그럼 보자마자 기억은 틀렸어요. 이은 A는 B보다 단위체의 종류가 다양하다. 단백질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되게 다양하지. 응? 뉴클레오타이드는 단위체가 하나야 하나. 자, 그 다음에 니은 맞는 말. B는 타이민이 포함된 RNA는 T 대신에 뭐 있다 그랬어? 유라실 있다 그랬잖아. 타이민이 없지. 타이민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DNA에서 RNA로 한번 바뀔 때 그 DNA는 ATGC, RNA는 AUGC. 그래서 2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냉정히 말하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알고 보면 쉽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자, 3번 가볼게. 그림 가에서 다는 DNA,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난 거야. 그럼 보자마자 가는 아미노산, 나는 이중나선 구조 DNA, 다는 마지막으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상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이제 결합되어 있다. 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어렵지만 안 외우면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자, 가는 아미노산은 효소의 주성분인 물질의 단체. 얘들아, 효소도 단백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효소, 그 중학교 때 작년에 배운 뭐 아밀레이스, 펩테이스, 누구의 효소, 막 슬개즙, 기타 등등 이런 애들 다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그럼 기억 맞는 말. 니은 나의 DNA의 기억이 뭐냐면 염기지, 염기. ATGC. 그러면은 기억에는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이 있다. 인산탄 염기 공유결합 있지. 그럼 DNA랑 RNA랑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그 위에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 당과 인산의 비율이 나라에서는 1대1이야. 그냥 방금 했잖아. 1대1대1이라고. 역시 1대1대1이라는 거 앞에 다 나와 있어. 앞에 다 있어. 그 표현이 있어. 1대1대1이라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어떤 물질 X의 일부래. 이거 뭐예요? 야, 이 물질이 뭐예요? 이 물질이 뭐예요? 야, 황준명, 이거 물질이 뭐예요, 준명아?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부분, 그 한 부분을 뜻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뭐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최종 완결체가 이름이 뭐예요? DNA. 그래, DNA야.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가닥 있지. 그럼 DNA. 한 가닥만 나오면 RNA. DNA랑 RNA는 그렇게 구분하면 돼. 한 가닥이 있어. 한마디로 그림에서 왼쪽 부분만 나와 있어. 그럼 RNA야. 근데 얘는 지금 앞뒤 두 개 다 있잖아. 그래서 DNA야. 그러면 이제 가가 뭐요? 당이지. 가운데 서로 붙어있는 애들이 염기고 그 염기가 서로 만나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게 ATGC라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부 결합이라고 그런다 그랬어. 그러면 가는 당이야. 이게 가가 당인지는 안 되면 막말로 위에 3번 문제에 또 나와 있어. 저 그림만 보면 봐도 돼. 자, 기억. 가는 디옥시리보스다. 그래서 그 당이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 얘기 지난번에 하지 않았냐? D가 영어로는 non 그런 뜻이라고. 그치? 그러면 디옥시면 옥시는 산소. 그럼 디옥시야 그러면 산소 없어.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C와 C가 뭐예요? 아, C가 저기 뭐냐?
그 뭐냐 사이토신 얘기하는 거지. 사이토신과 기억은 수소결합을 하는데, 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운 게 없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어. 어디 보냐면 수소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앞에 찾아보면 중간에 수소결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그럼 니은도 맞는 말. 자, 물질 X, DNA야.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DNA에서는 기억이 누구요? 야, 예찬아, 기억이 누구 들어가야 돼? 네. 기억이요? 아, C와 기억. C와 상부결합이 누구요? C와 아직 못 외웠어? G. G를 뭐라고 읽어? 그 이름도 외워. 구한인이야. 그러면 C가 35%면 기억도 35%야. 아, 기억이 35%라고 돼 있네. 자, 물질 X에서 기억이 35%면 기억이 GI 그러면 C가 35%예요. 왜냐하면 얘네 상부결합 어떻게 하면 C, G, 그 다음에 A, T 이렇게가 상부결합이야. 그럼 여기가 기억이잖아 지금. 얘가 35%면 얘도 35%야. 왜? 둘이 세트니까. 그럼 합이 70%지. 남은 게 얼마예요? 30 남았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30%였으면 니은은 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전체 100이니까 100을 4종류가 나눠 먹는데 얘네 둘이는 비율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만약에 얘가 20%야. 그러면 얘도 20%야. 그럼 얘는 30%, 얘도 30%. 쉽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소연이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87페이지까지 풀었고, 지난번에 내가 신소재는 넘어가자 그랬어. 나중에 신소재는 프린트로 좀 다시 가르쳐 줄게.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 그래서 지난주에 포물선 운동 했고, 포물선 여기는 숙제가 118페이지부터 118페이지부터 121.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118페이지가 더 쉬울 거야. 왜? 외울 것도 없고 의외로 이 부분이 내용이 깔끔해. 요 파트가. 거기다가 이 중에 이제 일부 몇몇 친구는 이제 물리원을 그래도 좀 미리 배워놨으니까 물리원 배운 친구한테는 이 동네는 껌이지 뭐. 이건 준명이도 다 알아. 준명이 그래 안 그래? 맞죠. 예찬이도 알아 심지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보이지? 그치? 자, 예찬이 너 이거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질문 해봐. 121쪽에 3번. 그럼 얘들아 121쪽 질문이 나왔어. 그럼 우선 어우 나 왜 이러냐. 코로나 걸린 거 같아. 미친놈. 118, 119에서 질문 없어 여기는? 야 니네 요새 학교에서도 코로나 환자 많이 늘어난다며. 네. 느껴지냐? 네. 체감 피부로 느껴져? 이 새끼 코로나 또 걸렸어 막 이런 느낌이 와? 네. 아 진짜? 요새 그렇다며. 근데 코로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독감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뭐. 초창기에 코로나를 왜 언론에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기저질환 환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 이걸 설명을 해줬어야 돼. 기저질환 환자가 뭐냐면 그냥 놔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중증. 반송적. 그래. 그 정도까지 하면 너무 좀 격한 표현이고 그냥 원래 지병이 심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면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걸리면 재수 없으면 죽어. 근데 냉정히 말해서 코로나 아니었어도 원래 오래 살 사람들이 못 됐어. 야, 몸 겁나게 허약한 사람 독감 걸려도 죽어. 근데 초장엔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야 니네 주위에서 니네 또래에서 코로나 걸려도 죽은 애 없어. 없다고. 우리나라 그 코로나 역사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시대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썼으니 거의 한 5년이잖아. 내가 알기로 고등학생인가 한 명이 죽었는데 걔가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지병이 합병증 때문에 유일하게 중고등학교 걔가 고등학생인가 막 내 기억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래 죽은 친구가 한 명이야. 코로나 모든 사망자 중에.
그럼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지병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예찬이처럼 쌩쌩했는데 단지 코로나가 사망의 원인이야.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론에서 호들갑 떠느라고 설명을 좀 그런 상태 한편으로는 그래.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야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그 젊은 친구들 더 지랄하고 다녔겠지.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좀 무서운 줄 알고 몸살이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라도 됐을지 몰라. 안 그랬으면 그 지금 소위 말하는 흔히 MZ라고 부르는 지금 20대 30대 초반 애들 그 새끼들 더 지랄했을 거야. 우리나라 코로나를 아주 널리 퍼뜨린 주 원흉은 그 20, 30대 그 새끼들이야. 나도 개인적으로도 난 코로나 시절에 밖에 안 돌아다니고 일단 무엇보다 내가 걸리는 게 싫어서. 왜냐면 나는 또 학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니네 당시에 기억나겠지만 내가 수업을 못 하잖아. 네가 코로나가 걸리면 그냥 너만 학원 안 나오면 돼. 그치? 집에서 며칠 쉬면 돼.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반이 수업을 못 해. 그럼 이게 금전적으로도 학원 입장에서 또 선생님 개인으로 봐도 엄청나게 손실이지 않니? 근데 나는 그게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망골땡이냐. 코로나가 걸리잖아. 그럼 직장을 안 가. 근데 월급이 나와.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일부러 코로나 한 번쯤 걸렸을 거야 진짜. 근데 나는 아이러니한데 어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가 걸린 적은 없어. 근데 내 생각엔 한 번은 스치고 지나갔을 것 같아. 한 번은. 이게 코로나가 아예 오지도 않았을 리가 없어. 확률적으로. 어쨌든 그래.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냥 독감이 코로나라고 이름만 바뀐 거지 개뿔도 없다. 별거 아니지. 어쨌든 그래. 자 그럼 118, 119에서 질문이 없어요. 자 120페이지에서 질문. 여기도 질문이 없어. 자 동영상 보는 윤창이나 레원이는 내가 보다시피 지금 넘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따라가서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나는 넘어가지만. 자 그럼 120페이지까지 넘어갈게. 121페이지 볼게. 여기도 실력업 문제 4문제는 그냥 4문제 내가 또 안 풀으면 허전하니 순서대로 4개 다 풀게. 순서대로. 자 그림과 같이 쇠구슬 발사장치를 고정한 다음 하나는 자유낙하하고 하나는 옆으로 쐈어.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땅바닥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찬아 뭐라 그랬어? 높이. 높이가 제일 중요해. 물론 전제 조건은 있지. 아래로 집어던지지 않았다는 전제에 당연히 아래로 던지면 더 빨리 떨어지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세로 방향의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땅바닥에 얼마나 빨리 떨어져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공기저항이나 기타 저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역시 높이야. 높이. 한마디로 높이에 의해 결정돼요. 결론은 높이만 똑같고 세로 방향 속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옆으로 쏜 애도 그림의 B지 B. 그림의 B는 옆으로 쏜 거잖아. 쟤도 결론은 세로 방향만 보면 자유낙하 운동한 거랑 똑같은 효과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각각 일정해가.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 뭐냐면 A랑 B랑 서로 다른 어너더 물질이야. 질량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A랑 B랑이 꼭 질량이 같은 물질이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A랑 B랑 그런 말이 없으니 질량이 다르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랑 B랑 같은 중력이다 소리는 아니고 A는 A대로 중력이 일정하고 B는 B대로 중력이 일정하다. 즉 지표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즉 우리의 소위 말하는 몸무게가 내가 1층에 있을 때랑 내가 저기 옥상에 올라갈 때랑 웬만한 물론 상공 위로 몇백 킬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져. 근데 보통 막말로 저희 롯데타워 꼭대기 가봐야 그 정도 올라가도 우리가 중력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세로 방향 가속도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 가속도를 우린 뭐라고 불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그 중력 가속도 값이 아시다시피 대략 얼마냐면 대략 9.8 정도 돼. 그리고 9.8이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생각보다 꽤 큰 값이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 저기 롯데타워 올라가서 저 준명이를 자율낙하 시켰어. 그러면 가속도가 9.8이 뭔 소리냐면 1초에 속도가 9.8씩 빨라져 그런 뜻이야. 그러면 제 준명이 떨어뜨렸어. 그러면 준명이 2초만 지나도 제 속도가 얼마가 되냐? 19.6이 된다. 넉넉 잡고 제 롯데타워를 떨어뜨렸어. 1, 2, 3, 4, 5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제 속도가 49m/s가 된다. 5초 지났더니 속도가 야 말이 그렇지 49m/s면 1초에 거의 50m를 간다는 건데 1초에 엄청 빠른 속도지. 근데 준명이 떨어뜨리면 그렇다고. 막말로 그 속도를 저기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냥 대가리 터져 죽겠지. 근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그걸 왜 못 느끼냐면 실제로 준명이가 육산 롯데타워에서 자율낙하를 재시켜도 떨어지다가 바로 공기저항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스피드는 아무리 빨라봐야 대략 한 15m/s 사람이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종단 속도라고 불러요. 공기저항이 레이얼로는 존재하잖아. 그래서 무한히 빨라지는 게 아니고 빨라지다 그 한계값이 존재해.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으면 종단 속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빗물을 봐봐 얘들아. 빗물이 만들어지는 곳은 저기 상공 1000m 구름이야. 근데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예상대로 자율낙하했으면은 저기 지표면 됐을 땐 겁나 빨라져야 되잖아. 왜?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야 5초만 지나도 49m/s 되는데 상공 1000m에서 떨어지면 몇 분이나 떨어지는데 그럼 그 정도 떨어지면 땅에 떨어질 때는 막 진짜로 몇백 m/s 돼야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빗물을 보면서 그 정도로 빠름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실제로 빗물 떨어지는 속도는 잘해봐야 뭐 한 2, 3m/s 정도 돼. 왜? 질량이 작은 애들은 그만큼 종단 속도에 금방 도달해. 그만큼 무거울수록 그래도 조금 더 빨라져.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결론. 기억님은 맞았어. 디귿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지면에 빨리 도달하는 건 아니고 지면에 도달하는 건 똑같아. 그럼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뭐가 달라지냐? 그냥 단지 옆으로 많이 가.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단지 옆으로 많이 가는 거야. 자 2번 볼게요. 야 지난번에 내가 니네 뉴턴의 사고 실험 그거 설명했냐 안 했냐? 했지? 이게 원래 수평만에 이렇게 던지면 뿅 떨어지지만은 정말 세게 던지면 저 멀리쯤 가면 지구도 이렇게 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표면과의 거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속도를 제1 우주속도라고 불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스피드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에다 툭 던져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공위성이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질량이 같은 포탄 ABC를 발사 던졌어. 그럼 당연히 수평 방향으로는 눈으로 봐도 A가 제일 느리게 던진 거고 C가 제일 빠르게 던진 상황이야. 이 그림만 봐도. 그치? 자, 포탄을 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눈으로 봐도 알겠다. 야, 이거는 이 정도는 구분해야지. 니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C에도 중력이 작용해. 그러면 얼핏 보면 C는 그럼 왜 안 떨어집니까? 아, C도 떨어지고 있는데 C는 수평 방향 속도가 빨라서 지구 휘는 거랑 같은 레벨로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있는데 쟤가 저기 설설설 걸어가고 있어. 근데 나는 뛰어가. 그럼 쟤랑 나랑 거리가 좁혀지겠지. 근데 내가 뛰었는데 쟤도 뛰어서 도망가. 근데 쟤랑 나랑 마침 스피드가 똑같아. 그럼 쟤랑 나랑 거리는 똑같아야지. 변함이 없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면 기억 가졌고 니은 틀렸어. 아까 예찬이가 몇 번 질문했었냐? 3번이요. 3번이냐? 디귿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무조건 다 똑같아. 왜? 그 가속도를 우린 뭐라고 불러?
그 가속도를 뭐라고 불러?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중력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중력은 말 그대로 힘을 뜻하는 거고, 빨라지는 비율을 물어보면 중력 가속도라고 해야 돼. 자, 3번으로 가자.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띠으시니까 답이 3번이야. 3번 문제로 가자.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똑같은 데서 A는 수평으로 던졌고 B는 자유낙하 시켜. 그럼 얘네들은 세로 방향으로 무조건 같이 떨어져. 그래서 저거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기준으로 하면 수평으로 쏘잖아. 단 전제 조건이 있지. A랑 B랑 동시에 벌어져야 돼. 한마디로 A를 옆으로 쏘는 거가 정확하게 B를 자유낙하 시키면 얘네들은 무조건 만나게 돼. 되게 신기한 상황이야. 무조건 만나. 무조건. 그러면 A가 이쪽 빌딩에 있고 B가 이쪽 빌딩에 있어. 얘는 자유낙하하고 얘는 옆으로 쐈어. 그러면 실제로 얘는 궤적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무조건 만나. 그러면 얘를 옆으로 쏘는 요 스피드 있지. 요거를 빠르게 해. 혹은 느리게 해.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걸 빠르게 하잖아. 그럼 위에서 만나. 얘를 느리게 하면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겠지. 그럼 밑에서 만나. 그 차이만 있어. 어떤 속도로 쏴도 무조건 만나. 그러면 스피드를 다르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서 만나느냐 밑에서 만나느냐. 물론 이렇지. 너무 느리게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긴 안 나오지만 너무 느리게 쏘면 얘가 떨어졌지. 근데 이 동시에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땅을 파놨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히 높은 빌딩에서 이 실험을 하면 내가 어떤 속도로 던져도 무조건 만나. 단지 차이는 뭐냐? 위에서 만나 밑에서 만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보기 보자. 1초 후에 만났대. 야 20m/s로 갔더니 얘가 1초 만에 1로 갔대. 그럼 일단 보자마자 거리는 20m. 이건 쉽잖아. 그 다음에 충돌 직전 B의 속도. 야 중력가 속도가 원래는 우리가 보통 9.8이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했지만 이 고등부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서 친절하게도 중력가 속도 10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 왜? 9.8 그지 같다고. 그러면 결론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얘차가 몇 초 걸린 거야? 1초. 근데 중력가 속도가 얼마래? 10이요. 중력가 속도 10이 뭔 소리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1초에 10m. 그렇지. 그럼 1초 후에 B는 스피드가 1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디귿. B의 처음 위치에서 점 P까지의 거리는 야 요거는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 제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했지. 이 저런 문제 나오잖아. 내가 고등학교 들어서 이거 잘 들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 저는 다른 방법이 좋은데요. 그 짓 하지 말고. 아니 해도 돼. 대신에 틀렸다고 나를 원망을 하지 마.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시켰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왜 통합과학도 그렇고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들은 물리를 주력으로 가르쳐요? 그럼 물리를 가르치는 과학을 가르치는 혹시 여러분들이 나랑 중학교 내신으로 만났어. 뭐 이번에도 또 기말할 때는 또 만나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시켰어. 근데 니네가 시키는 대로 했어.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근데 니네가 과학식을 못하고 또는 과학 실력이 안 늘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내 잘못이야. 감독 잘못이야. 감독이 전술을 잘못 쓴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근데 실력이 안 늘어. 그건 니네 잘못이지. 그건 내가 책임을 못 져.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온 사람에 한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아니 지 뭔대로 예를 들면 분명히 보고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이런 거 저런 거 했어. 근데 애가 내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미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막 이러고 이랬어. 그럼 어디 가서 인성 때문에 얘기해. 내 잘못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저 새끼가 원래 나쁜 새끼인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잘 봐. 얘네는 무조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
자율학과는 무조건 이걸로 풀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래서 쭉 이렇게 그리라고. 그럼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지. 이때의 기울기가 뭐야? 우빈아, 그 기울기가 뭐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야, 수학으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x분의 y잖아. 기울기는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하고 a는 t분의 v라고. x축분의 y축 여러분들 1차 함수 배웠잖아. 1차 함수의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라고 니들 배웠잖아. 그거라고. 그 숫자로 표현하면 이 값이 얼마야? 이 문제에서 11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9.8로 하라고 하면 9.8로 하면 되고 지금처럼 10으로 하라고 하면 10으로 하면 돼. 얼마라고 할지는 문제에서 케바키로 주어져. 그럼 니네들은 주어진 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몇 초 낙하했어? 1초 낙하했어. 그럼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10이지. 얼마 전에 우리 3단원 했잖아.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를 나타내? 이게 뭐야? 이동 거리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고등학교 가서도 무조건 이렇게 풀어. 무조건 이 문제가 나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어떤 물체를 자율학화했어. 2초 동안 자율학화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무조건 이렇게 풀어. 그럼 면적 다 나왔잖아. 1초. 여기가 10이야. 야, 그럼 면적 얼마야? 이런 거 할 때 1, 10. 오케이, 10m.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준명아? 그럼 이제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거 마지막에 2분의 1 별 생각, 나 몰라서 틀릴 거라고 생각은 나도 안 해. 근데 이거 2분의 1 안 하는 친구 가끔 있어. 빨리빨리 풀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결론 5m가 예찬아 맞아 틀려? 맞아요. 자, A를 던지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 충돌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금보다 위에서 충돌한다야. 자, 결론 얘네는 무조건 충돌한다야. 그러면 A의 수평 방향 속도를 조금 느리면 좀 더 밑에서 충돌한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너무 느리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느리게 하면 얘는 여기 오고 얘는 여기 하면 지금은 안 만났지. 근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땅을 팠다면 여기쯤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때려주게도 무조건 만난다가 답이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4번. 야, 4번 안 해도 되겠다. 4번은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혹시라도 4번 문제 틀린 사람은 그냥 답지 한 번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보아놓 질문 더 있냐 없냐? 없지. 다른 질문도 없지. 자, 얘들아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섹션을 끊기 위해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숙제풀이 한 걸로 하고 이제 2교시에 소위 말하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물리적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속도 속력 같은 건 이미 중학교 때 내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운 거야.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운동량을 2교시에 운동량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요. 1교시는 여기서 끊을게.